자,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통신사 어디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진출할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매일경제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대상은 LG U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LG U 플러스는 아동용 콘텐츠를 많이 선보이는 만큼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에 시너지가 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LG U 플러스는 강하게 긍정도 또 부정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어제 디즈니 플러스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면 저 회사에서 잘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LGU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2018년에 진출했을 때 KT IPTV와 손을 잡고 진출해서 이때 IPTV 가입자 수가 20% 늘어났었죠. 이번에 LGU 플러스도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KT와는요, 모바일 OTT를 제공하는 방향을 놓고 막판 고식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따르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외 거래에서 관련 주식들이 움직였던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특히 삼성중공업이 5% 넘게 오르면서 업종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재무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걱정들이 더 많았었는데 이런 수주 소식이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한국 조선사들의 올해 달성한 수주는 이미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예상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을 해서 상당히 기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와 유럽, 아프리카 소재의 5개 선사로부터 이틀간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선박 12척을 수주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5,290억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이 LNG나 LPG 등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된 친환경 선박이라서 역시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모두 올해 목표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고 작년에 수주했던 규모를 이미 뛰어넘어서 놀라운 실적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공업은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이 역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국제선 운항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괌과 사이판 등 관광지부터 항공사들이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6월 8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운항을 하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에는 사이판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괌 노선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요. 제주항공도 8월 괌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11월부터 괌 노선 항공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이미 주 1회 괌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괌이나 사이판 정부는 백신을 맞은 사람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죠. 우리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외 여행길이 열렸고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또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다음 쿠팡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쿠팡은 외부 업체로부터 완성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배송 차량까지 직접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로 배달을 하고 있어서 ESG 정신에 맞지 않는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회사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신쿠팡카를 직접 개발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을 해서 차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개발에 쿠팡이 또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TF팀은 1년이 안 된 신설 조직이라고 합니다. 쿠팡카 개발, 관리 업무에 힘을 싣기 위해서 조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이 쿠팡차 개발에 앞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ES 경영이 기업 화두로 떠오른 만큼
화물 차량으로 배송을 한다는 건 쿠팡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요. 앞으로 쿠팡이 개발할 이런 친환경 차 또한 관심이 가져지네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도 ESG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착한 기업이 돈도 잘 번다. ESG 시대.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죠. 여기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ESG 시대에 발맞춰서 2030년까지 구체적인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어떤 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저희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가 출연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긴 흐름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목하셔야겠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기업 애널리스트들을 평가할 때 ESG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두고 국민연금에서도 새로운 평가 항목에 넣는다고 한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투자하실 만한 기업을 볼 때 이 ESG 평가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한정밀과 두산퓨얼셀 등 11개 기업이 최초의 수소 전문 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유한정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 전문 기업으로 지정된 11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 관련한 기업들 저희 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11개 기업들이 어떤 이슈로 수소 관련 수소 관련 전문 기업으로 지정이 됐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5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매년 3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5월 초였습니다. 요즘 1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들이 자동차 회사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때가 아니었는데요. 자, 5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와 기아 순매수를 나란히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총 8,700억 원 어치인데 그때 이렇게 사적으로 운용사 대표들이 나누는 얘기들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희 멘트 속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작년 말에는 금융주가 있었고 올해는 5월 초부터 이 자동차주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도 하죠. 전문가들 출연할 때보다 많이 오른 부담감은 없겠느냐라는 측면으로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들어볼게요.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으로 갑니다. 백인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산재된 이슈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이슈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과 이 테마별 매매 전략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 거래를 간단히 리뷰해보자면 이제 큰 틀에서는 좀 그간 강세를 보였었던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여행, 항공, 엔터 등 이런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이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각되었던 하루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 거래일 한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45% 이상 좀 증가한 점,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글로벌 경기 호조세에 따른 수출 개선세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수출 관련주들의 강세를 유발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자동차 관련주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수출 효과 등과 더불어서 이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도 덩달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서는 업종상에선 단연 조선업종과 정유업종의 강세도 뚜렷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조선가 회복 그리고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조선업종 빅3는 물론 그 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 동반 강세도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 이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보자면 S-오일과 GS 같은 경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밤 이 오펙K를 앞둔 점등과 더불어서 이 감산 기조 그리고 긍정적인 수요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지난 거래일 역시도 국제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정유주 업종의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유 업종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점은 이 이란이 석유 시장 복귀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란발 관련 노이즈는 유의하시면서 정유 업종 투자를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이 이란이 석유 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되면 당연스레 기존 산유국들의 단가보다 싸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유가의 하락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유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가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두바이유 등의 이런 일시적 하락 등으로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코로나에 눌렸던 원유 수요가 다시금 회복되는 측면에 있다는 점에서 이란발 노이즈 등은 저가 매수 기회로 향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급등 랠리를 지속하던 이 스택주들 지난 거래 같은 경우 장 초반 급등세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 또 그리고 일부 유력 인사들의 이런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이 정치 테마주들의 급등세 등이 나오는 점 등도 특징적이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은 이제 지수는 횡보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보시면서 큰 틀에서는 실적 그리고 그 외에서는 테마별 매매 전략으로 약간 이원화하시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